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 것은 생물이 아니고 생물과 관련된 그 자과 네 과목이죠. 물리화학, 생물지학 네 과목에 대해서 좀 통합 전략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용이 좀 많은데 올해 4월 정도에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1차 시험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2021년 문제를 포함을 해서 물리화학, 생물지학 네 과목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고 네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그 통계치를 도입을 해서 그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물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뿐만 아니라 자과 네 과목의 뭐 출제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생물이 그 자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분석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4월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좀 4월에 설명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1시간 반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은 변리사 스쿨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좀 내용이 많아서 목차가 있고요. 처음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과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레코멘데이션스, 제언이나 충고 내용들이 있고, 이 5번째가 그 실제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을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공부 방법론을 수록을 했고요. 일단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이 어널리시스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처음 변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 세 과목이죠. 1차가 민법, 산재, 자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자과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민법이나 산재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2년 정도의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그리고 그 이전 9년치의 산인공에서 제시한 그 응시자들의 민법, 산재, 자과 평균과 꽈락률인데, 이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최근 3년은 그 이전 9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컷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페이즈 1, 페이즈 2로 분류를 했는데,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점수가 뭐 70점에서 75점 정도가 많았죠. 컷이 67점 정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 3년 페이즈 2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민법, 산재, 자과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는 그 페이즈 1의 시기와 페이즈 2에 대한 시기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같이 들어있는 이유는 2022년에는 그럼 페이즈 1의 방식으로 출제가 될까, 페이즈 2의 방식으로 출제가 될까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최근 3년 쪽이 가깝겠죠. 페이즈 2. 그렇지만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셨을 때 만약에 페이즈 1의 경향대로 2022년에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페이즈에 다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차이점을 중간중간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페이즈 1의 시기를 보시면 민법하고 산재의 경우는 꽈락률이 3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자과의 경우는 좀 어마무시하게 많죠. 9년 중에 한 5년 정도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30%, 꽈락률이 30%가 높고, 2012년이나 17년에는 꽈락률이 60%, 뭐 4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과 때문에 1차 합격하기가 힘들었죠. 현재 최근 3년간은 민법, 산재, 자과 모두 그 꽈락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향성이 다릅니다.
자,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다시 비교해 보시면 일단 페이즈 1식에서 2식으로 가면서 컷은 7점 정도 증가했고 민법 4점, 산재 5점, 자과 7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좀 이제 귀한 자료가 돼버려서 보여드리는 건데 산인공에서 큐넷에 공지를 할 때 응시자들의 민법 산재 자과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근데 합격자의 통계치는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16년 페이즈 1의 시기죠. 그때 자세한 통계를 공지를 했고 그래서 그걸 요약한 자료고요. 근데 지금은 몇 년 후에 다 지워버려서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합격자의 평균을 보시면 민법은 89점, 산재는 85점, 그 다음에 자과는 66점 정도 됩니다. 이때가 페이즈 1 시기에서도 컷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쉬웠던 시기 같고요. 그래서 이때 뭐 합격자의 자가 평균이 66점이었다. 그러면 현재 최근 3년간은 자과가 한 7.5점 정도 평균점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건 응시자의 평균이죠. 근데 합격자들은 점수가 높기 때문에 7점까지 높아지진 않았을 것 같고 한 5, 6점이 높아졌겠죠. 그러면 현재의 자과 합격자의 평균은 1.2점? 70대 초반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컷보다도 훨씬 높죠. 그러니까 뭐 70대 초반의 자과 점수를 받으시면 합격하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과의 경우는 저는 좀 자과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1차에서 중요한 과목은 산재하고 민법이라고 보셔야 되죠. 산재는 뭐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심화된 내용이 바로 2차에서 출제가 되고, 뭐 디자인을 선택하신 분들은 1차의 디자인 공부 연장선상에 2차의 디자인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법은 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다르지만 민사소송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차에서도 의미를 갖는데, 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에서 합격하면 다시는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자과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목표 점수를 달성한 다음에 바로 버려야 되는 과목이죠. 근데 중요도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은데 실제로 그동안의 자과가 1차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전략이라고 하면 민법 산재보다는 자과가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자과는 민법 산재를 공부하고 좀 늦은 시기에 공부를 하시게 되고, 학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습 방법이 잘못되거나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 자과 4과목 각각을 나는 몇 점을 득점을 하겠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나 아니면 학습 영역 방법 등을 잘 결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 자료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음은 그 분석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을 포함해서 13년간의 물화생지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 난이도, 그 다음에 비전형적인 문제, not typical한 문제들이죠. 소위 짱돌 문제라고 하죠. 짱돌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difficult problem.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 3분 이상이고, 난이도가 상중이면 사실 풀기가 힘듭니다. 실전에서 풀이 시간 3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를 했을 때 3분이란 얘기고, 비전공자이신 경우는 뭐 화학의 비전공자인데 화학의 3분이다 그러면 화학 공부를 웬만큼 하셔도 4분, 5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풀기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을 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요약치는 이렇습니다. 물리는 15분 정도, 실전 풀이 시간이, 화학은 20분, 생물 한 10분, 지학 7분. 생물하고 지학은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은 압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두 과목 합해서 20분 금방 돌파하실 수 있고 15분도 가능합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분 내에 두 과목 다 푸실 수 있고,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화학의 경우는 평균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학은 무조건 다 풀 수 있다 정도의 실력일 때 얘기고, 실제로는 화학 공부를 웬만큼 해도 거의 뭐 25분, 30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난이도는 뭐 2018년에는 4과목이 다 어렵다 이런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봤는데, 과목별로 어려웠던 해가 좀 비껴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비전형적인 문제인 NT 문제는 생물에서 30%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NT는 그 뭐 브리타 짱돌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1차 공부를 하실 때 생물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3주나 4주의 시간 내에 생물을 다 끝내셔야 되죠. 3주나 4주라는 거는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복습하고,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고 복습을 하고 최종 정리를 하는 시간이 3, 4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럼 비전공자가 그 시간에 3, 4주를 충실히 공부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NT로 분류를 했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DF 문제는 역시 물리화학이 높고 화학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계치들을 제시를 했는데, 통계치들도 보셔야 되지만, 페이즈 1과 페이즈 2의 식에 달라진 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물리하고 화학을 좀 봤을 때는 물리하고 화학이 최근 3년간 난이도가 확 낮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 9년과 난이도는 비슷한데 문제 풀이 시간이 좀 합리적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페이즈 2의 식이 최근 3년과 유사하게 출제된다면 물리나 화학도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겠죠. 다음은 NT 비전형적인 문제인데, 역시 생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근데 기억하실 부분은 최근 3년간은 NT 문제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3가지를 NT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NT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21년은 아예 NT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경우 최근 3년의 변화는 NT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네. 통계치들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일단 상중하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 문제풀이 시간이 긴 경우는 난이도 하라도 굉장히 압박이 심하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해서 가중치를 넣어서 난이도를 이제 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화학의 경우 20분 정도에 다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40분이 걸린다. 그럼 물리를 못 풀겠죠? 그런 경우에는 난이도가 200%가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과목에 대해서 연도별 난이도와 그 다음에 과락률, 그 다음에 응시자의 평균 등을 비교를 했습니다. 처음 이 데이터를 만들 때는 물리나 화학이 과락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생물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지학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응시자의 자과 평균이 12년 정도 한 50점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좀 어려웠는데, 조심스럽게 해석하자면 대부분의 응시자는 지학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생물에서 좀 따고 물리화학에서는 점수를 별로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과 다른 패턴으로 득점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잠깐 보시면, 지학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서 10개를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생물은 비전형적인 문제는 사실 전공자는 좀 맞출 수 있지만 비전공자는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중하에 집중을 해서 한 7문제, 그 다음에 물리화학은 하에 해당하는 것 한 11문제, 그래서 지학 9개, 생물 7개, 11개면 훌륭하게 합격하실 수 있죠.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뭐 오늘은 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가볍게 핵심만 좀 말씀드린 거고,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 분석 테이블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생물학의 영역이고, 그 공부하시는 교재에 따라 편제가 조금씩 다르니까 매칭해서 보시면 되고, 카테고리 분류를 했습니다. 이건 출제 경향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했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좀 이 영역은 어떻게 출제가 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깊이 파야 되겠다, 가볍게 스캐닝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표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기출문제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초반에 무조건 3회 이상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5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제목을 잘 이용하시고 그러면 기억하기가 쉽죠. 머릿속에 생물 영역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거죠. 어떤 영역은 출제가 잘 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출제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표를 제시를 해드리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앞쪽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레코멘데이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자관은 전략이 중요하니까 초반에 좋은 전략을 자신한테 맞는 좋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